혹시 부모은행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한국 FP학회에 게시된 미래에셋 인터라이프 트렌드 조사 보고서에 인용된 걸 보았습니다. 흔히 접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낯설고 생소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추 이해가 되는 면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예측하셨겠지만 5060 세대에 해당하는 부모들이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생활비나 결혼자금 같은 경제적 비용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을 빗댄 말이 바로 부모은행입니다. 거칠게 말하면 부모 통장의 돈을 성인 자녀들이 인출해서 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5060 세대는 성인 자녀에게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을까요? 또 경제적인 지원 항목은 무엇이고 그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미래에셋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생활비 평균 지원액의 경우 조사 대상 가구의 74.8%가 매월 73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가계 월 소득 524만 원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코 적은 비용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럼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용돈이나 보험료, 통신비를 포함한 생활비에 그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 해법 찾기를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오늘은 FP학회에 게시된 미래에셋 조사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부모은행의 의미를 짚어보고 그 실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동자료에서 언급한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살펴보면 학자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외에 목돈, 결혼자금, 주택자금 등으로 지원된 금액이 자그마치 1억 8,800여만 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학자금을 포함하면 무려 2억 2,3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죠.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돈은 자녀 대학에서 자녀 결혼 후까지 이어진 경제적 지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성인 자녀에게 지원된 부모의 시점입니다. 5060 세대 시점은 직장 생활의 종말기에서 은퇴 후에 이르는 시점으로 대략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에 이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시점은 가장의 소득이 줄거나 끊어지는 위험기에 해당합니다. 이때 자녀를 위한 거액이 지원이 된다면 5060 세대는 어떤 압박을 느끼게 될까요? 물론 이 정도의 금액이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 경제적인 여력이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5060 세대 가계 여력은 부담을 느낀다고 보는 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50대 가구주의 자산은 6억 4천만 원, 60대 이상은 5억 4천만 원 수준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0대 기준으로 보면 약 6억 4천만 원의 자산을 가지고 은퇴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문제는 자산의 구성비예요. 특히 총자산 6억 4천만 원 중에서 부동산에 묶여있는 금액이 자그마치 4억 6천만 원으로 자산 대비 72.6%에 해당합니다. 이를 뒤집어 해석하면 부동산을 축소하거나 자녀 지원을 위해서 부채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현금으로 자녀를 지원하는 문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5060 시점에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서 2억 2천만 원이 빠진다고 보면 자산은 4억 2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를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은 1억 7천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죠. 물론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시점, 물가, 금리 등 변동지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계산식으로 보아도 자녀 지원액 2억 2,300만 원을 맞추려면 약 4억 7천만 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매월 73만 원의 생활비까지 추가되면 연간 876만 원이 수년간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죠. 누가 그러더군요. 그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저도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돈이 부모 입장에서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5060 세대가 있을까요? 자녀들은 돈 걱정 없이 살게 하고 싶다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저도 성인 자녀가 있으니까요.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애틋하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과 미래를 남겨주고 싶어서 부모 스스로 희생을 감수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5060 세대의 경우 대략 30년 정도 자식을 품고 사는 캥거루 부모라고 할 수 있어요. 보고서를 보더라도 5060 세대 10가구 중에서 7가구가 성인 자녀와 함께 살고 있고 10가구 중에서 9가구는 성인 자녀에게 생활비와 목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으니까.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발생합니다. 5060 세대는 자녀 지원에 대한 보답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는 것으로 자족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일부라도 보답을 받고 싶으십니까? 솔직한 심정이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속물이라 그런지 자녀들이 부모에게 일정 부분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원받는 형태는 각기 다르겠죠. 동자료에 따르면 보답받는 것에 동의한 가구는 27.5%로 4가구 중에서 1가구에 불과합니다. 자녀 보답을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게 사실이죠. 보답을 받는다면 노후 생활 지원이나 간병 쪽에 대한 기대가 5가구 중에 1가구로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저도 현실적으로 고민이 되는 부분은 간병 부분입니다. 참고로 자녀들의 초혼 연령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2년에 걸쳐서 혼인한 초혼 부부 1,466쌍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성혼자의 표준 모델을 보면 남성의 경우 37세, 신장 175.3cm, 4년제 대학을 졸업했고 연봉은 6,500만 원, 일반직의 사무자로 종사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반면에 여성 모델은 33.9세, 신장은 162.9cm, 4년대를 졸업했고 연봉은 4,200만 원, 역시 일반 사무직 종사자였습니다. 물론 이 자료가 모든 초혼자의 평균값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찌되었든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30여 년을 부모의 품 안에서 머무는 자녀, 캥거루로 살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만 종합해도 노후 대비책을 간과한 상태에서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한다면 5060 세대 부부의 노년기 삶의 질이 악화되는 위험을 피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자료에 제시된 것처럼 노후에 자녀의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던 70에서 80%에 달하는 5060 세대는 정말 자녀의 보답을 받지 않아도 되는 노후를 살 수 있을까요? 은퇴 후 삶에 대한 바람과 막상 은퇴를 하고 난 노년기 삶의 현실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생각한 것보다 좋은 노후가 펼쳐질 수도 있고 반대로 훨씬 못 미치는 노후가 펼쳐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과 현실이 어긋나서 본의 아니게 성인 자녀에게 부양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그토록 잘 살기를 바랬던 자녀에게 도리어 짐이 되는 꼴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귀가 따갑도록 말한 것처럼 반드시 노후 대비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누가 그래요? 아직 벌어진 일도 아닌데 미리부터 사서 노후 걱정을 한다고 말이죠.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유비무환 정신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조선은 임진왜란에서 패했을 겁니다. 그나마 이순신 장군은 당시에 절대 다수의 조정 중신들이 말하는 태평성대 속에서도 일본을 경계했고 걱정하고 대비했기 때문에 나라를 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순신 장군이어도 임진왜란이 터진 그 다음에 대비책을 세웠다면 오늘날 성웅 이순신이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때론 미리미리 사서 하는 걱정도 보약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부모 은행의 의미와 그 실체를 살펴보았습니다. 고갈TV 시청자 여러분의 안정적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